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내년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친정 문제로 고민이 되어서 앞으로 어찌 처신을 해야 하는지 현명한 분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면성실하고 딸바 보이는 아버님 밑에서 잘 자라오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 중학교 때부터 짠순이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빈자리를 세 딸 중 장녀인 제가 어떻게든 메꾸어야겠다는 생각과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따라서 중고딩 때 열공한 것은 물론 대학교 때 입학하고 나서는 과외며 투잡, 쓰리잡, 알바 뛰며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를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수입을 100 정도 올리셔서 지출이 너무 많아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셨고요. 저는 대학교 공부 및 영어에 관심이 많아 영어 공부를 학원에서 꾸준히 하였고 그 비용은 아빠가 들어놓은 교육부금 및 엄마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알바 수입 거의 전부를 집에 들였기 때문에 저는 용돈도 부족하고 해서 대학 생활을 많이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 알바를 하며 1년간 승무원 준비를 하였지만 그쪽 계통도 여러 가지 사비를 들 일이 많이 있고 엄마는 그런 쪽에 쓸 돈도 없고 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라고 하셔서 그 후 학원 강사를 전업으로 삼았습니다. 취업 후 27살 때까지는 급여의 90%를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중간에 비정규직 학원 일에 회의감을 느껴 6개월 정도 은행을 준비했었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제 욕을 하더라고요. 돈도 안 갖다 주고 비호감이라고 은행 준비하려면 적어도 자격증, 공부할 인강이라도 들으려면 단돈 50만 원이라도 필요한데 전혀 주시지 않더군요. 그간 7, 8년간 효도, 집 생각만 하던 거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여행을 계획하면 펜션부터 교통비, 식대까지 전부 다 제가 부담하고 커피값 10,000원조차 엄마도 동생도 부담하지 않더군요.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화장품 좀 좋은 거를 사다 놓으면 전 아까워서 조금 발라 6개월은 쓸 수 있는데 동생은 푹푹 써서 한 달도 안 돼서 돈 내놓고 제가 앞으로 네 건 너가 따로 사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니 언니는 도대체 나갔다 와서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엄마는 헛소리 하지 말고 그 화장품 값 내가 줄 테니 입 다물라고 하더군요. 가정 내에서 호구일 뿐이라는 걸 느끼고 제가 갖다 준 돈도 엄마는 비싼 화장품 및 해외여행 경비로 썼는지 아니면 친구들에겐 잘 베푸는 성격이라 그저 생활비로 썼는지 그 돈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간 들인 돈은 버리는 셈 치고 28살부터 생활비를 땡전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끊임없는 전화 및 장 보러 가자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결제하는 등 사람을 피곤하게 하여 서울에서 1년간 자취를 하였는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동생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만, 엄마에게서만 벗어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동생과 사니 역시나 똑같더군요. 월세 다 제가 부담하고 전 식비 나갈 것도 없는데 장 보러 가면 쓸데없는 거 10만 원씩 사서 제가 다 결제. 일주일이면 다 먹어치워서 주마다 장 보러 가야 하고 1년간 몸도 마음도 피곤해졌습니다. 차선책이라고 선택한 것도 별로였기 때문이었죠. 그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독립을 계획했습니다. 여윳돈이라도 있었다면 보증금에서 나가면 좋았을 텐데 무일푼이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죠. 그리고 31살이 되던 해 1월 집을 나와 작은 쪽방에서 지내며 일반 사무실에 취업했습니다. 학원 강사 경력은 인정 안 해줘서 신입으로 들어가 쥐꼬리만한 돈을 받으며 잠 안 자고 투잡, 쓰리잡 뛰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도 만나 내년 결혼을 약속하였고요. 몇 주 전 동생과 술 한잔 할 일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2년간 살아보니 외롭다며 이제 5천만 원 거의 모아간다며 5천 보태 1억 전세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것도 좋겠다 싶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생이야 가진 돈으로 나랑 살면 부수적으로 나갈 돈이 없다지만
저는 동생이랑 살면 이것저것 비품도 제 돈으로 구입해야 할 거고 일은 동생이, 결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고시원에서 살 거냐 어쩌냐 라며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비아냥거리듯 말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여러 형태로 살아보니 나는 가족과 같이 살면 돈을 많이 못 모은다고 이야기하니 그래 돈 많이 모아 라고 답변이 오더군요. 엄마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부담금은 저 2, 동생은 1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도 저 40, 동생 20 부담하여 현금을 챙겨드리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는 결혼 후에 분명히 나건 자기건 아쉬운 소리 하며 돈 달라고 할 테니 거절하고 웬만하면 친정과 멀리 살자고 이야기했고요. 남자친구는 의아해하며 자기는 집에 생활비 준 적도 없고 부모님도 주신다고 받지도 않을 뿐더러 결혼자금 모으라고 하신다고 오히려 결혼 시 주택자금의 일부를 부담해 주실 거라고 하며 결혼 후 어버이날 생신만 챙기고 엄마 아빠 각각 10만 원만 드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저도 자식 낳을 테지만 자식한테 뭐 해주면 해줬지 받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늘 뜯기고 살고 저 혼자 거지같이 살아서 지금 몸도 마음도 피폐한 상태고요. 이제 저도 남자친구처럼 딱 그만큼만 하고 솔직히 연도 끊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 최악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대학도 졸업했고 영어학원도 꾸준히 다녔으니깐요. 제 계획은 웬만하면 왕래 안 하고 어버이날 생신 때만 딱 동생과 반반 각출해서 엄마랑 곧 엄마와 결혼할 예정인 아저씨께 10만 원씩 챙겨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좋은 생각이나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추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늘 아침에 엄마 및 동생과 카톡을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쓴 글이야 읽어봐. 내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날 힘들게 했던 내 상황에 대해서 쓴 거야. 친구들한테도 보여줬는데 난리 났어.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냐고 다들 연 끊으래. 그리고 너 되게 야같대. 지금까지 받아 처먹은 게 있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너가 대출받아서 전세 구한 다음에 언니 결혼 앞뒀는데 내가 해줄 건 없고 결혼 전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돈 모아 하겠다고. 그리 양심이 없으니 거지처럼 뜯어먹고 살았겠지만 김치녀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네 남친이랑 친구들한테도 내가 보낸 글 보내서 읽어보고 답변 좀 얻어와라. 내가 부정적이어서 줘놓고 딴소리를 하는 건지. 글 링크를 보내며 동생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말하길 내가 언제 비아냥거렸어? 물어본 거지. 그리고 언니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라기에 아 그래? 넌 늘 잘했는데 내가 늘 부정적이었구나. 그래 알았다. 네 남친한테도 보내줘라. 네 남친 생각 듣고 싶다. 이랬더니 지금 언니가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 라는 겁니다. 저는 상황이 나만 희생하는데 뭘 부정적이야 장난쳐? 라고 했더니 동생이 그리고 언니가 학원 다닌다고 할 때 뭐라 한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랑 엄마랑 둘이 뒷담화 했잖아. 내가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그 얘기 다 들으면서 울고 있었거든? 이랬더니 끝까지 내가 언제 그랬냐, 무슨 뒷담화를 했냐 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전 들은 그대로 얘기했죠. 많이 처먹어서 비호감이다. 돈도 안 줘서 비호감이다. 엄마가 나한테 너 돈 왜 안 갖다 주냐고 뭐라 했을 때도 나는 네 편 들면서 어차피 월급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바라지 말라고 말했다.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너가 더 부담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 뒤에서 혜택 받으며 계산적이고 얕게 살래? 이랬더니 지금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뭐 해달라고 했냐고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도 내가 40, 너가 20 하자고 내가 얘기했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니야 언니도 결혼자금 모아야지 내가 더 낼게 하고 네가 40 내고 나보고 20 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웃긴다 진짜. 배려해서 한 말이면 그걸 그대로 받아 처먹어야 직성이 풀리냐? 내가 마음 여리고 착해서 가족들한테만 유독 당하고 산 거 뻔히 알면서
그 성격 알면서 계속 내 탓을 해? 라고 했더니 제가 고생한 거 알긴 안답니다. 고생한 건 알지. 근데 입은 싹 닫지. 라며 계속 얘기를 이어가던 중에 엄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왜 엄마만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 환경과 다르고 네가 대학교 때 알바해서 네가 생활비 좋게 줘놓고 이제 와서 뺏은 것처럼 말하니 너 승무원 학원 등록할 때도 내가 학원비 해준 건 기억도 안 나? 어디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떠들어. 남친한테도 말하면 엄마 입장이 뭐가 돼? 엄마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부정적이고 욕만 써놨네. 너도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딸 낳아. 자식한테 이런 말 듣는 게 어떤 건지 느껴봐.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해? 부정은 없애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어지길 바란다. 엄마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무섭고 손이 떨린다. 무서워서 자식 키우겠니? 엄마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라. 라고 왔습니다. 저는 난 그런 기분 느낄 수가 없지. 자식한테 그렇게 바랄 일 없어. 난 엄마처럼 아나무인의 뻔뻔한 사람이 아니거든. 됐고 이제 가족들한테 희생하는 거 난 끝이야. 이렇게 하고 대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가족 모임이건 뭐건 반반 부담하고 1년 중 딱 어버이날 생신 때만 동생과 각출하여 10만 원 드릴 생각입니다. 그마저도 드리고서도 기분 더러울 듯해 찝찝하네요. 여차하면 연 끊을 생각입니다. 미래를 구상해봐도 결혼이건 출산이건 1원 하나 보태지는 않을 거고 주구장창 늙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뭐 하느라도 뽑아먹고 싶어할 양상이 눈앞에 그려져서요. 두 번째 추가, 김치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희생했다지만 어느 정도여야지요. 제 심정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다 정념퇴임 후 버림받은 남편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후 카톡 대화로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결혼 후 손 벌릴까 한 부분은 일단락 되었고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고쳐지지 않아 글까지 게시한 겁니다.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하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원해서 준 거라고는 하지만 정말 엄이라면 모아두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준다고 다 써버리다니 내리사랑이어야죠. 그런 사상이면 애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뜯기는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마음고생만 거의 10년 가까이 했고 집에 100% 희생한 게 8년인데 당신은 누구한테 1원이라도 희생해 봤나요? 알아서 갖다 바치면 그걸 탈탈 다 쓰는 게 정상인가요?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친정에 돈 한 푼 안 갖다 줘도 도움받고 시집가고 돈을 갖다 주더라도 엄마가 모아서 불려놓은 사람도 많던데요. 그리고 아빠가 남긴 보험금 및 저축액이 상당히 커서 당시 수중의 돈도 많았고요. 후일에 제가 20년 지기 친구에게 엄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아니 저 집은 돈도 많으면서 왜 저 딸은 돈을 다 갖다 주는지 의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더군요. 친구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주어 이자도 받고 50만 원, 100만 원 개의 계주도 2개씩 했었는데 직장 동료가 말하길 계주가 되려면 수중에 돈 없으면 안 된다더군요. 이게 거지근성 아니면 뭔가요? 자식 새끼 낳아서 갖다 주는 돈 전부 하수구에 버리듯 물 쓰듯 쓰려면 자식 낳지 마세요. 본인은 능력 없으면서 늘 럭셔리하게 살고 싶다며 분수에 맞지도 않은 명품 혹은 브랜드 가방 및 지갑, 옷 등을 바라는데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게 합당한 생각인가요? 그러니 자식 새끼가 피땀 흘려 갖다 준 돈도 화장품 한 세트에 50만 원 하는 거 친구들에게 으스대며 사주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겠죠. 없으면 없는 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본인이 투잡 쓰리잡 뛸 생각을 해야지. 간단히 100만 원 벌고 남은 시간 술 먹고 친구들이랑 싸돌아다니기 바쁩니다. 딸은 주말 없이 밤낮 없이 상한 몰골로 돈 벌어서 집이 무척 어려운 줄 알고 돈 갖다 주면 그거 다 쓰고 따로 모아둔 돈까지 사람 지겹게 닥달하여 빼가는 게 정상인가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저희 엄마처럼 자식 새끼 뼈골 빼가는 걸 당연시하고 효도라는 말로 포장하는데 진짜 너무 싫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흙과 백이 어딨나요? 그런 건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나 있는 거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무언가 실수를 했겠고 잘못을 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사람 힘들게 하고 어깨에 곰 3마리 얹듯 사람 부담 주고 같이 모이는 장소에서 돈 한 푼 안 쓰고 선물, 용돈 바라고 받는 거 당연시하고 누구는 뭐 해줬다더라 이런 사람이 잘못된 거지 묵묵히 갖다 준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어느 정도 받아먹었으면 솔직히 20대 후반쯤 되면 놓아주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동생이랑 카톡 대화를 나누었는데 변화의 낌새가 느껴져 기쁩니다. 가족들도 미안하다고 앞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병은 알리라더니 좋은 말, 쓴 말 모두 약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글 그만 올리고 개인 사생활인데 그만하라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 조언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앞날 행복만 무궁무진하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없진 않아요. 교통비 아끼려고 걸어다니며 모았습니다. 또한 남자친구한테는 제가 쓴 글, 댓글 모두 공개하였고 저에 대해 모두 공개 후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헤어지자고 해도 군말 없이 받아들이려 제 치부를 남친에게 모두 까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민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호주에 거주 중이며 작년 초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과 시댁은 호주에 살고 있고 친정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을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 시댁은 2시간 멀리 살아서 한 달에 2번씩은 꼭 뵈러 가고요. 일단 친정이 멀리 살아서 제가 친정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남편은 잘 압니다. 또 제가 친정 가족과 워낙 친하고 남편도 저희 가족 분위기를 좋아하는 터라 이번 휴가 때 한국으로 여행을 갔고 저희 가족과 제주도를 놀러 가고 나머지는 친정집에서 지냈지요. 사실 시어머님이 저한테도 함께 여행을 가자고 몇 번 하셨지만 항상 웃고 넘겼어요. 시댁 분위기는 워낙 가부장적이라 평소에 가면 저 혼자 일을 하거든요. 물론 요리는 어머님도 저와 같이 하시지만 밥 먹고 난 뒤 뒷처리와 설거지는 저 혼자 하고 다들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남편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면 남자는 부엌에 있는 게 아니라며 아들을 데려가시곤 하시죠. 그리고 항상 저에게 제가 집안일을 다 전담하는지 밥은 어떤 걸 주로 해서 남편을 대접하냐 등을 물어보십니다. 그런 질문도 사실 너무 싫지만 아들 가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하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죠. 그냥 시댁을 가면 불편하고 멀리 있는 친정이 많이 생각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한 달에 2번씩은 찾아뵈며 외식하는 날은 저희가 항상 사드리고 집에서 먹는 날은 꼭 장을 봐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며 도리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아까운 휴가를 시댁과의 여행으로 쓰기는 정말 싫었죠. 그래서 휴가를 안 쓸 수 있게 가까운 곳으로 주말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어머님은 저희와 다른 나라로 일주일 정도를 여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가서 친정과 제주도를 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은 저희 둘이 한국에서 놀다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친정을 보러 간 거였냐며 매우 기분 나쁘신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것도 저한테만요. 여행 도중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문자를 하면 전부 다 받지 않으셨지만 남편과는 연락을 잘 하시고요. 굉장히 저에게 화가 나 있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심지어 이 여행은 본인이 먼저 친정 식구들 만나러 가자고 했던 여행이었다고 말하고 제가 가족을 많이 그리워해서 이번 여행으로 좀 행복해했으면 해서 남편 본인이 더 이 여행을 원했다고 말해도 어머님은 저한테 여전히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상황이고요. 제가 사실 여행의 목적이 가족을 보러 가기 위함이 맞아요. 시댁에 가서 일만 하고 눈치만 보고 온 날은 어찌나 더 친정이 보고 싶은지. 그래서 제 휴가를 친정 보는 데 쓰고 싶었고 제가 얼마나 친정을 자주 그리워하는지 잘 알아서 이해해주고 제 친정과의 여행을 하며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좋아해준 너무 고마운 남편이에요. 어머님 성격이 보통 저한테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으세요. 아마 기분이 나쁜 것을 표정으로 표현은 하시겠죠.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애교도 부리겠지만
어쩐지 이번만큼은 제 가족과 제가 1년에 한 번 보는 거라 여행한 게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가 싶고 더 이상 맞춰드리기도 싫습니다. 사실 맞춰드리려면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에 여행 계획을 잡고 일주일 휴가를 시댁한테 써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이런 경우에 시댁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어머님이 제 연락을 모두 무시했기에 저도 그냥 어머님 혼자 풀리실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그러면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추가, 다시 들어와 많은 댓글들 읽어보았습니다. 반은 제가 며느라기 시기인 것도 맞고 반은 제 남편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해주셔서 저도 잘하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연락 안 드리고 있고 남편은 어머님과 연락합니다. 예전에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뵙고 싶으면 혼자라도 가랬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남편은 착한 효자입니다. 덕분에 제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참 고마운 터라 좋으면서도 또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밉다 보니 남편이 착한 아들짓 하는 꼴이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요새는 그 착한 남편도 보기 싫고 그냥 좀 제가 심술을 부리는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그동안 많은 것에 지쳐서 이제는 며느라기 벗어나 당당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눈치 없는 척 넘어가려고요. 댓글들 전부 너무 감사해요. 제가 25살 어린 나이에 5살 많은 남자를 만나 이런 시댁 문제로 제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혼자 울다가 댓글들 보고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정말 많은 관심 감사해요. 이 글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더니 이렇게까지 세상에 알렸어야 했냐면서 또 자신 본인도 자신의 가정이 힘든 10월드라는 걸 안다며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모가 또 저에게 막대하면 자기도 같이 인연을 끊을 거다 하는데 제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 시모와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저는 그때는 나는 인연을 끊을 테니 남편은 보러 가려면 혼자 가라고 일러뒀습니다. 더 많이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니 제가 너무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네요. 정말 며느라기 시기가 이제 끝났나 봐요. 그동안 너무 한심했던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 왜 그렇게까지 잘하려 노력해왔던 건지. 제 친정 부모님께도 그렇게까지 잘 안 해봤었던 제 자신에게 부끄럽네요. 그리고 댓글분 중에 누군가가 시댁에 돈이 많아서 쩔쩔매냐 했는데 아니요. 시댁이 부족하게 살고 계셔서 저희가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결혼 전에는 남편이 월급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려서 남편이 모은 돈도 없었고 저도 어린 나이에 모은 돈이 많이 없던지라 제 친정에서 결혼 비용 전부 도와주셨습니다. 제 친정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일 말고도 그동안 정말 여러모로 많은 서러움을 혼자 당했는데 이제 정신이 번쩍 드네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잘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고 친정 식구들에게 말하기는 미안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 댓글들 보니 제가 참 바보처럼 행동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계속 시어머님이라고 했는데 댓글들 보다가 시모라는 단어 알게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단어 알고 갑니다. 다음번엔 고구마 후기가 아닌 사이다 후기를 가져올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욕도 괜찮으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25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진짜 네이트판에 나오는 막장 시댁의 막장 남편이었고요. 저는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여태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음식하려고 주방 갔는데 칼을 보고 저걸로 다 없애고 나도 생을 마감하고 다 끝내고 싶다. 이 생각하는 제가 무서워서 2년 가까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격이 180도로 변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제 잘못이 없으면 절대 사과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성격으로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 몇 번씩 사과합니다. 신랑은 제가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옆에서 지켜봤고 제가 그 정도로 참는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육아가 잘 안 되니까 신랑이 애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도 느꼈고 신랑도 많이 변했고
지금은 사는 게 행복하다 싶을 만큼 서로 잘 맞춰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친구가 남편 기죽어 불쌍하대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불쌍하다고 느끼냐 그랬더니 네 눈치 보는 거 안 보이냐고 하길래 구체적으로 말하랬더니 얼마 전에 신랑이 말도 없이 늦은 적이 있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 4, 5시간쯤이요. 그래서 왜 늦었는지 뭐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물으니까 회사에 퇴사한 직원이 찾아와서 갑작스레 소모임이 잡혔고 가서 밥 먹고 맥주 2잔 마셨다.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핸드폰 게임 돌린다고 방전됐다. 그래서 핸드폰 게임에 대한 이야기 등등 서로 불만사항을 말하고 사과받고 서로 잘하자 이야기하고 풀었어요.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대화를 했는데 남편 전화 안 받는 게 걱정돼서 친구한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 듣고 이야기한 거더라고요. 여자가 따발거리고 따지는 거 좋겠냐고. 좀 좋게 네가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꼭 그렇게 이겨먹어야 하느냐. 남들은 너처럼 안 한다. 너가 우울증 다 나았다고 하지만 너가 우울증이 남아서 그런 거라고. 남편이 새벽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밤 11시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쥐잡듯 잡아야 하냐고. 제가 너무한 거래요. 또 저는 시댁과 왕래를 아예 안 해요.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이유는 어른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상처가 깊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는 시댁의 불쾌한 언행도 있지만 본인이 중간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서 제가 남편한테 느낀 배신감이 크다는 것도 알고 다 이해해요. 그래서 아예 본인도 왕래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 아이와 남편을 보냅니다. 저랑 연은 끊겼지만 자식이고 손녀니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시댁에 그렇게 행동하고 이혼 안 당하는 게 용하다고 하면서 저보고 죄인이라 그래서 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작아지고 내가 우울증이 남아서 남들보다 수용하는 부분이 적은 걸까? 내가 아직 아픈가? 또 고민하게 됩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이상하면 말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저를 찾아가고 예전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 저다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말 이상한 걸까요? 베프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그러니 진짜 무시가 안 되네요. 추가. 댓글을 쭉 읽다 이혼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해요. 그 당시에 제가 이혼 요구를 했어요. 같이 살면 제가 세상과 등질 것 같아서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거절했어요. 아이 때문이냐고 물으니 저를 사랑해서라고 했어요. 아마 아이 때문이라고 했으면 저는 이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던 병원에 조만간 내원해서 제 상태와 친구 이야기를 해보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치료받을 생각이에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하다 소리 많이 합니다. 남편은 사람 되어줘서 고맙다. 그때 생각하면 아득하고 마음이 아팠다. 소리를 합니다. 남편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빈말로 행복하다 소리 할까봐 더 좋은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저는 예전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아프고 난 다음엔 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 사람의 기준을 다시 잡아볼게요. 2번째 추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우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나면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아플 때 감정에 휘둘렸던 제가 싫어서 이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상대방도 할 이야기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고 감정을 빼고 덤덤하게 이야기해서 소리 지르거나 비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 감정을 덤덤히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나는 답답하다, 힘들다, 걱정한다, 질투난다, 속상하다 등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남편은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상대방 감정에 쉽게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 상황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테니까요. 예를 들어 물건을 온라인에서 샀는데 불량품이 왔다 치면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묵혀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서 그냥 포기해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남편은 늘 그렇게 참으라고 너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무언가 하면 또 자기가 양보해야 하고 그게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늘 힘들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큰일이 닥치면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던 사람이 제가 아프고 난 다음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되려 자기 의사표현도 명확해지고 좋다 싫다 표현하는 부분이 늘었어요. 신랑은 이걸 우리 둘 다 잘했다고 표현해요. 제가 남편을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는 거라면 전 꼭 변해서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신랑도 또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으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한 사람이 되도록, 부드러운 대화가 되도록, 섬세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